AI가 사람을 죽인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드론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전쟁이에요. 드론을 폭격하고 있는 상황병들은 일상적으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조이스틱을 잡고 격발 장치를 누릅니다. 미래 전장은 무인화가 핵심입니다. 전투는 인간이 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해냈는지만 본다면 정말 세계 최고급 수준이에요. 현 시점에서 전투용 로봇이 있는가라고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이미 과거 얘기입니다. 전투용 로봇이라고 하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를 상상하시는데 사실은 로봇 기술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이미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로봇으로 전투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드론이요. 드론은 로봇 기술이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전투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드론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전쟁이에요. 이미 과거에 있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제 미래의 일로 질문을 받으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로봇 기술들, 드론 전쟁으로 대변되는 이런 로봇 기술들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다룰 것이냐 이러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미묘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에 AI가 탑재되는데 그 AI를 어떤 선으로 우리가 다룰 것이냐는 거죠. 사실은 AI가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그건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드론이 자율적으로 폭격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안 합니다. 누군가 그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인류가 다 같이 뭉쳐서 막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드론이 자기 AI, 탑재된 AI로 스스로 목표물을 결정해서 발사하는, 격발을 하는 이런 행위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드론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인간들이 리모트 컨트롤,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화면을 보면서 조종을 하면서 격발 장치는 인간이 누르는 요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선을 넘는다 그러면 그게 적군이든 아군이든 할 거 없이 인류를 위해서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누가 레드라인을 넘는지 AI에게 격발의 권한을 누가 넘겨주는지 이거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막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 다음은 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족보행 로봇, 강아지, 개처럼 보이는 그런 사족보행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족보행 로봇들이 그 무기를 장착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심심치 않게 동영상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드론의 그 지상 버전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드론은 폭격을 하는데 지상에서는 무기를 못 쓴다? 이런 거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논리에 수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적군이 그렇게 쓰는데 아군은 그렇게 안 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비는 항상 경쟁 상태고 사족보행 그 로봇들이 지금의 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은 누가 뭐라 그래도 무인입니다. 사실 전투라는 거, 전장이라는 거, 인간이 희생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인간의 희생을 막는 데에 임무를 띠고 있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을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는 게 참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들, 자국민들 보호라는 명분으로 적군이 갖고 있는 기술은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군비에 있어서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전력과 비등한 전력을 보유를 해야지 되는 숙명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미래 전장은
무인화가 핵심입니다. 전투는 인간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군의 목숨은 우리가 보장을 한다. 라는 게 미래 전장의 모습입니다. 소형화, 무인화 이 두 가지가 미래의 전장의 핵심 키워드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원 여기에 최첨단 기술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공개는 안 합니다만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공개는 안 합니다만 우리 그 국방 로봇 기술,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조직입니다. 로봇들이 그러면 어떤 일을 대신하느냐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이죠. 지금은 수송 쪽에 많이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군대를 육군으로 갔다 오신 분이 계시다면 느끼실 건데 행군하는 거 굉장히 힘든 작업이잖아요. 뭐 차 타고 다니면 되지, 뭐 장갑차에 앉아서 편히 다니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병들이 걷는 그런 훈련들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완전 군장이에요. 그 무거운 개인 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잠자고 먹고 자는데 쓰는 그런 것들 다 짊어지고 가려면 힘들잖아요. 한 20kg 되는데 그것들을 로봇에 넘겨주는 거, 이송을 로봇이 해주는 거. 그래서 병사가 사족보행 로봇과 같이 다니는 거죠. 물건은 네가 날라라. 나는 그냥 빈몸으로 걸어갈게.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수송과 관련된 얘기들, 그 탄약을 운반한다던가 이런 것들의 웨어러블 로봇을 쓴다던가 또 인간의 힘을 증강시켜주는 웨어러블 로봇 기기들이 병사들에게 장착이 된다던가 그 다음 버전으로는 전장에 이제 로봇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먼저 정찰 임무를 띄고 나간다던가 뭐 테러범이 이렇게 시가전을 펼칠 때 그 위험한 테러범에게 접근하는 것을 로봇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부대가 창설이 됐죠. 그리고 각종 스펙을 가진 드론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고도 정찰기부터 시작해서 일반 대대급 육군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드론들까지 이런 것들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로봇 기술이라고 보셔도 좋죠. 그리고 무인 정찰, 무인 지뢰 제거 이렇게 인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무인화를 통해서 우리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좀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이제 해냈는지만 본다면 정말 세계 최고급 수준이에요.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군용으로 많은 기술들을 먼저 탄생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군용으로 머무르지 않고요. 그 군용 기술들이 민간에 흘러나오는 게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군용으로 로봇들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기술들은 민간으로 흘러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서 그러면 군용 로봇들이 가장 활동을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재난 현장이에요. 재난 현장과 전장 현장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군용 로봇들을 가지고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 것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조건인 상황에서부터 기술은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보급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의 역사이기 때문에 군용 로봇 다음은 전문가들이 쓰는 로봇, 그 다음은 일반인들이 쓰는 로봇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많이 있죠. 이게 일단 기술적으로는 얘가 사고를 내면 안 됩니다.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선량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이라고 하면 저게 군사시설을 타격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민간 시설을 타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정밀함이 일단 먼저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운용할 때 이게 과연 군사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선량한 사람들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냐라고 그 선을 딱 지키면서 판단하는 이런 판단 주체들의 윤리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쪽에 윤리가 있고 사용하는 쪽에 윤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을 이제 보게 된다면 이건 아니잖아 라고 열심히 외치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여론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쓰고, 그리고 여론이 그 윤리적으로 쓰는지 감시하는 체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만이, 그래야지만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뭐 전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전쟁은 정당성, 명분의 싸움이고, 이 명분을 확보했을 때 진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부분에서 군사용 로봇을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 이게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로봇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지? 시킨 사람 잘못이야? 아니면 그 시킨 거를 받아들여서 행동을 한 로봇이 잘못이야? 라고 하는 이런 문제죠. 이런 거 답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답이 있습니다. 지금 답을 모른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딱 처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면 이거는 뭐야?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처해져야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겪어가면서 그 상황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쭉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문명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인간 세상은 점점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100년 전보다 지금의 인류가 더 좋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답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 이런 수고로움이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고, 그게 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쟁은 약간 게임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요. 드론을 폭격하고 있는 상황병들은 일상적으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조이스틱을 잡고 격발 장치를 누릅니다. 그분들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시달리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인류가 맞닥뜨려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용기 있게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게임처럼 이 전쟁을 운용하고 있는 이 병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폭넓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많은 부작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가와야 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안 돼, 저건 나쁜 짓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과, 아니야, 저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삶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을까, 바꿔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개선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단정하고 저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지 말아야 돼 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는 그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우리의 몫이지, 그걸 막는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투형 로봇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로봇을 통해서 전장에는 인간이 아닌 로봇들이 나서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로봇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제어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것을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인간의 사회에 유익하게 만들 것인가를 열심히 논의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은 미래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단정하는 사람들이 없을 뿐 앞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답을 찾을 거고요. 그 답을 찾는데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나도 열심히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은 새로운 기계죠. 새로운 기계는 항상 두렵습니다. 그리고 기계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필연적으로 로봇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동차가 인간보다 늦게 달렸는데 만들 이유가 없듯이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존재는 인간보다 많은 것을 잘할 겁니다. 그런 존재가 나타났을 때 두려울 거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항상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인간들은 발휘를 했고요. 자동차가 인간보다 빨리 달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는 존재는 인간을 하고 부딪히면 인간이 다칩니다. 그래서 위험한 존재인데 안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면허제도라든가 보험제도라든가 수많은 제도와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문화를 통해서 자동차를 안전한 도구로 만들고 우리가 삶에 잘 이용하고 있듯이 로봇도 이 로봇이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는가를 보면서 저런 능력을 제어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인간들끼리 약속을 하고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에티켓을 만들어서 이 로봇을 잘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익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후손들에게 이 사회를 안전하게 넘겨줄 수 있는 현 시대 사람들의 의무이자 해야만 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후손은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지금의 이 로봇들을 그냥 방관하지 않고 더 잘 만들 수 있고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세상이에요. 그 아들, 딸들이 살아갈 세상을 좀 더 로봇으로 잘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한다고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이미 뛰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됩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역할의 주인공들이 돼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만들 테니까 이 만든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열심히 고민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주인공이 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